우리 정기현 대표 지금 흥분해가지고 뭐 내용 분석을 해봤더니 10분 전에 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며칠 전에 내가 말했던 그 시점부터 열심히 썼다는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취지 주장인데요. 좀 믿기는 어렵지만 일단 오늘 스픽스 대표가 수고했으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보미 할머니님께서 보미 할머니님 스픽스 대표 최고다. 하정님도 전 대표 수고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칭찬 안 받아도 되는 일인데 하여튼 뭐 제가 소 뒷걸음치다가 맞췄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정말 취재는 열심히 하셨고요. 지금 취재원이 밝혀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맨날 절대 밝히면 안 됩니다. 절대 밝히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거 찌라시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취재원이 누군지 안 말해주니까. 실제 취재한 내용도 정확한 워딩을 전달하기보다는 좀 이제 제가 가공을 해서 실제 진실이 중요하니까 그것이 어떤 분한테 나왔는지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취재의 기법이기도 하고요. 취재원은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지금 취재원 보호한다고 또 지금 소송 가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그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맞췄다. 이게 더 중요하다. 맞췄다. 내용을 보니까 절대 10분만 쓴 게 아니더라. 미리 쓴 것이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카오스님, 정보원이 정진석일까요? 절대 아니다. 정진석은 절대 아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역사적인 또 한 페이지.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부끄러운 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연속은 뭐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2명이나 같은 당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우리가 기회를 주고 시켰는데 결국에는 또 이런 2년 11개월 만에 탄핵이 돼가지고 또 오늘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실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 결정문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들 내가 괜히 욕했네. 우리가 좀 늦게 나온다고 욕했던 게 너무 죄송하네. 그 제가 막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완벽한 결정문이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정문 가져왔는데 한 대목만 네네네. 이건 왜냐하면 문영배 대행이 읽지 않았던 대목인데 결정문 전체에 나오는 건데요. 네. 민주주의에 대한 헌재의 2014년 결정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네. 다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 결정을 본질로 한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헌재에서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방송 준비해서 읽으면서 야 이거는 우리만의 교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요번에 구로구에서도요 무슨 이상한 당 후보가 외국인 추방해라 막 이렇게 혐오 조장했잖아요. 자유통일당. 그리고 30%나 득표하고 헌재 결정 나오기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탄핵 기각돼야 된다는 사람이 30%씩이 꼬박꼬박 나왔잖아요. 무슨 보수 과표집이라고 해도 정말 답답한 상황. 왜 이렇게 미움이 많지? 왜 이렇게 증오를 확산시키지 했는데 교과서를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말한 게 있어요. 헌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뭐냐? 헌법의 질서와 이념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나온 그 결정문은 바로 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 그 자체를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내통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내통은 아니죠. 내통은 전혀 아니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죠. 다 쓴 거잖아요. 근데 이 간단하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30% 정도의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정말 그 파시스트적인 그런 주장만 반복했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를 지금 어느 정도 지배하고 횡행하는 모습에 참담함이 있는 거죠. 오늘 헌재의 판결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준 네. 교과서였다. 맞습니다. 공주님께서 친일 청산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금도 준동하는 친일 행각, 전두환 군사반란 쿠데타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내란 DNA가 꿈틀거리는 불안한 사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중형으로 다스리는 그런 완벽한 처벌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10분 동감하고요. 오늘 한번 윤석열 파면 당시 탄핵 집회 현장에 대한 싱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뭐 4대 4다 아니다 뭐 말이 많았는데 결국 8대 0. 이 맞았습니다. 다시 봐도 참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뭐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셨지만 뭐 저는 비판할 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저 누굽니까 이제 김영두 재판관 등을 이렇게 네, 토닥거리면서 토닥했죠. 나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 뭔가 내부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숨기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그리고 민심이 압박을 하면서 마지막에 8대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정말로 헌법 책을 하나 쓰듯이 그 내용에 다 담은 것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그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들어줘가지고 뭔가 은혜를 베푼 그런 개념이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의 고심과 고뇌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하나의 힘으로 추진력을 불어넣은 게 시민들과 국민들의 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각하 의견, 적법 의견, 적법 요건에 관한 판단에 보면 보충 의견이 있잖아요. 김복현과 조한창의 보충 의견, 그 무슨 검찰에서 조사했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르게 하자 이렇게 의견 낸 걸 보니까 사실 이전에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절차 문제, 그러니까 적법 요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고, 근데 앞으로는 잘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는 뜻을 바꿨다는 것 같고요. 그 뜻을 바꾸게 된 계기가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각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충원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충원 그거 이제 좀 기각을 전제로 현충원 다녀오면 김성훈 차장이 뭐 무슨 식? 도열식이라 그러나요? 뭐 어떻게 뭔가 이렇게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해주려고 했던데 아무도 말도 안 듣고 결국은 이제 망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열병을 하려고 이제 해줬는데 현충원 사전 답사까지 네.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보가 없었으면 저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정보의 흔적을 찾아서 끝까지 발굴하듯이 붙이고 해서 이제 7대1, 8대0 또는 이제 6대2는 기본으로 갖췄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여전히 뭐 4대4, 5대3으로 끝났다. 오늘 아침 방송까지 4대4로 끝났고 거꾸로 5대3으로 5가 이제 기각이나 각하가 오고 인용이 3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5 되니까 방송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다시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대선에서 다시 열심히 싸우자 이런 제가 방송을 보고는 야 정말로 참 대단한 정당이거나 이제 그런 평론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